귤 한 박스가 내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말을 처음 꺼냈을 때 나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귤이 뭐라고 그까짓 과일 한 박스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부숴놓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껍질만 남은 귤처럼 말라 비틀어진 마음으로 숨만 쉬며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의 삶이 담긴 고백을 전해드립니다. 쌀쌀해진 가을, 마음까지 시린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귀 기울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목소리가 당신 마음의 가을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덮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평생을 살아온 김영숙입니다. 올해 78, 지금은 요양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떠났습니다. 그 후로 나는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내 세상이었고 그 아이가 내 이유였죠. 엄마,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엄마 맛있는 거 사줄게. 그때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희망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고등어를 손질하고 손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도 괜찮았습니다. 우리 딸만 잘 되면 된다. 그게 내 삶의 문장 하나였습니다. 고향의 겨울은 늘 매서웠습니다. 손이 꽁꽁 얼 때면 길가 포장마차에서 딸과 오뎅 국물을 나눠 먹곤 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 국물,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그 말 한마디면 세상의 추위가 다 녹았습니다. 겨울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던 그 딸의 얼굴, 내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웃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 따뜻한 장면이 될 줄은. 딸이 결혼을 하고 도시로 떠난 뒤로 나는 하루하루가 낯설었습니다. 라디오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힘내세요. 아침마다 흘러나오는 진행자의 목소리가 마치 나에게 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나는 반찬을 만들며 그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다음 곡은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입니다. 노래가 흐르면 눈물이 났습니다.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그 가사가 내 얘기 같았습니다. 웃고 있어도 마음은 늘 울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외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있지 말고 요양원으로 가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엄마가 거기 가면 더 편할 거야. 편하다는 말이 그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난 아직 괜찮아. 나 일도 할 수 있어. 엄마, 이제 나도 힘들어. 엄마도 나도 서로 편해지는 게 좋잖아.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서로 편해지는 게 좋다는 말 속에 나는 버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가던 날, 딸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운전석 창문을 반쯤 내린 채 말했죠. 엄마, 도착하면 전화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고양시의 거리들이 흘러갔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때 처음 손잡고 걸었던 통학로, 겨울마다 붕어빵을 사 먹던 골목, 내 인생의 모든 계절이 차창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요양원 입구는 밝고 깨끗했습니다. 하얀 벽, 하얀 커튼, 하얀 복도. 그런데 그 하얀색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살 냄새가 아니라 약 냄새, 웃음이 아니라 기계음이 가득했습니다. 사회복지사 한 명이 나를 맞았습니다. 김영숙 어르신, 어서 오세요. 이쪽이 방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친절 속에 온기는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2명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있었고 다른 한 분은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짐은 비닐 가방 2개, 옷 몇 벌, 사진 1장, 그리고 딸이 보내준 헌 담요 1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계음이 귓속을 때렸습니다. 여긴 감옥 같아.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회복지사가 다가왔습니다. 김 어르신 식사하셔야죠.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는 휠체어와 지팡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들 뒤를 따랐습니다. 식탁 위엔 조그마한 국그릇과 김치 한 조각. 다른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사온 과일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어제 사왔어 달지? 그 말에 모두 웃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빈손으로 온 게 그렇게 부끄럽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은아, 귤 한 박스만 보내줄래? 조심스레 말했죠. 엄마, 바빠서 나중에 보낼게. 그 나중에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매일 택배 직원의 발자국 소리만 기다렸습니다. 그 소리가 멈출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오겠지 그 말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그 기다림은 고문 같았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작은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내 이름 김영숙.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손으로 상자를 꼭 안았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내가 그토록 기다린 온기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귤 몇 알이 말라 있었습니다. 껍질은 쭈글쭈글했고 향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우리 딸이 보냈다는 사실 하나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 딸이 보낸 거예요. 나는 식탁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걸 보내? 자식이 왜 저래? 그 말은 귤보다 더 시었습니다. 내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으로 돌아와 귤 하나를 까먹었습니다. 귤의 시큼한 맛이 눈물과 섞여 쓴맛이 되었습니다. 귤 껍질을 벗기며 딸이 어릴 적 귤을 까서 내 입에 넣어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건 진짜 달아. 그 말에 웃던 그 얼굴. 그때는 귤이 참 따뜻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시고 차가운지. 귤 사건 이후 나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대꾸할 힘이 없었죠. 식당에서도 복도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게 그 귤 할머니야. 그런 시선이 내 등을 찔렀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라디오는 여전히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멘트가 이상하게 비꼬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혼자가 아니긴 세상에 나 혼잔데. 그렇게 중얼거리며 라디오를 껐습니다. 복도 끝에서 사회복지사 윤 선생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늘 바빴습니다. 누군가를 부축하고 약을 챙기고 이름을 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영숙 어르신, 식사 안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윤 선생이 잠시 나를 바라보다 귤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제 남은 거예요. 달아요. 그 말이 위선처럼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귤은 지겹게 봤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윤 선생은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드셔야 해요. 그 웃음이 내겐 더 서늘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 저도 사람이에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모른 척했습니다. 라디오를 켰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귤 껍질만 보이던 그날, 마음은 더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방에 새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순이에요. 그분은 낯선 사람인데도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첫 인상부터 달랐습니다. 눈빛이 부드럽고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요즘 날씨가 매섭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어딘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 씨, 귤이 싫다고 마음까지 쉬면 안 돼요. 그 말이 가슴에 쑥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른 척 했습니다. 자식은 자식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외롭잖아요. 정순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나도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먼저 갔죠. 그래도 이렇게 웃어요. 살아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옛 노래가 들렸습니다.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그 가사가 내 얘기 같았습니다. 웃고 있어도 마음은 늘 울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어르신 사회복지사한테 화냈다며? 괜히 힘든 사람 만들어. 그 말이 귓속을 찔렀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때 정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 말 들었죠? 사람들 참 말 쉽게 해요. 근데 윤 선생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정말요? 밤마다 어르신들 기록하거든요. 손목이 아플 정도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잘못 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윤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식당 한쪽에서 쟁반을 닦고 있었습니다. 윤 선생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내가 심하게 말했죠. 그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좀 예민했어요. 그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귤 싫어하신다면서요? 이젠 좋아할지도 몰라요. 둘 다 웃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 할머니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귤로 잼 만들어 봐요. 윤 선생이 주방에 허락 맡았대요. 잼이요? 그래요. 인생 있으면 설탕을 넣어야 달아지잖아요. 우리는 작은 냄비에 귤을 까 넣었습니다. 껍질을 벗기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 얘기, 딸 얘기, 젊은 날의 이야기. 불빛 아래서 귤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그 향기가 온 방을 채웠습니다. 뜨거운 김이 안경을 뿌옇게 만들고 정순 할머니는 헝겊으로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영숙 씨 인생도 이렇죠. 불에 오래 졸여야 맛이 나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한참을 저었습니다. 설탕이 녹아들듯 내 마음의 쓴맛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을 때 달콤한 귤 향과 함께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 맛이 인생이네요. 정순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쵸? 조금 시고 조금 달고 그래도 살아볼 만하죠. 그날 밤 귤잼을 병에 담으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눴습니다. 귤잼 냄새 속에 인생이 졸아들고 있었습니다. 윤 선생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 잼 만드는 거예요? 네, 맛보실래요? 그녀가 한 숟갈을 떠 먹었습니다. 와, 달아요.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모두 웃었습니다. 이 잼 이름은 영숙잼이에요. 정순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가 만든 거니까. 그 말에 나도 웃었습니다. 진짜로 마음이 녹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자 귤향이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멀리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나는 귤잼 한 숟갈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괜찮다. 그날 이후 요양원엔 묘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귤잼 냄새가 복도를 가득 채우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웃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어르신들이 그 귤잼 진짜 맛있대.
영숙 씨가 만들었대. 그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윤 선생은 매일 저녁 잼병 뚜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향 맡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정순 할머니가 맞장 굳혔습니다. 사람 냄새 같죠? 달고 따뜻한 냄새.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 냄새엔 그동안 잃었던 내 삶의 냄새가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에서는 작은 봄맞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오늘 잼 팔아요. 이름은 영숙 귤잼. 그런 거 왜 팔아요? 팔아서 라디오 사요. 라디오 영숙 씨 좋아하잖아요. 행사장에는 가족들이 드나들었습니다. 풍선이 천장에 매달리고 노래가 흘렀습니다. 나는 조용히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 안 오겠지 그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그때 윤 선생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거 보세요. 그녀가 보여준 건 작은 쪽지였습니다. 거기엔 엄마, 오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딸의 글씨였습니다. 나는 쪽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한가운데에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래도 연락은 했잖아. 행사장 한켠에서 아이들이 귤잼을 맛보며 웃었습니다. 달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리는데 내 젊은 시절 딸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들으세요. 세상은 아직 달아요. 그 말이 눈물보다 깊게 와 닿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귤 향기 나는 노래 신청곡입니다. 윤 선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얘기 같아요. 라디오 속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그 노래가 끝날 즈음 창문 밖에는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귤잼 얘기 들었어. 그거 엄마가 만들었어? 응, 내가 만들었어. 달더라. 엄마, 미안해. 나 엄마 힘들게 한 거 알아.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나 이제 괜찮아. 엄마도 딸도 다 고생했잖아. 딸의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엄마, 주말에 갈게. 오뎅 사갈까? 붕어빵 사갈까? 나는 웃었습니다. 둘 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 나는 한참을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요양원 마당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눈은 높고 귤나무 새순이 보였습니다. 그 연두빛 잎사귀가 내 마음 같았습니다. 며칠 뒤 딸이 왔습니다. 작은 비닐봉지 속에는 뜨거운 오뎅과 갓 구운 붕어빵이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오랜만이지? 그러게 냄새만 맡아도 배부르네.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김이 오르는 오뎅 국물을 나눠 마시며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윤 선생과 정순 할머니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같죠? 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다 가족이지. 그 순간 마음이 터졌습니다. 평생 눌러왔던 미움, 서운함, 외로움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울어? 아니, 국물 때문이야. 둘 다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 선생이 귤잼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마지막 병이에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는 당신이 했지. 아니에요. 어르신이 저희 마음을 녹였어요. 정순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영숙 씨, 당신 덕분에 요양원이 따뜻해졌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조금씩 배운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밤이 깊어졌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DJ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김영숙님의 이야기입니다. 귤 한 박스가 인생을 무너뜨렸지만 다시 일어서게 했다는 사연이죠. 라디오에서 내 이름이 흘러나오는 걸 들으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순 할머니와 윤 선생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라디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귤처럼 인생도 달고 시고 쓰지만 결국엔 따뜻합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인생은 귤 같네. 창문 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무 위에 쌓인 눈송이들이 반짝이네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인생은 나를 잊는 게 아니라 다시 나를 찾는 여행이었구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이 깊게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지? 응, 괜찮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롭고 서운하고 마음이 시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인생은 아직 달아질 수 있습니다. 귤 한 박스가 내 인생을 무너뜨렸지만 또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그런 귤 한 박스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도 달콤한 귤 향기가 스며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드림